Dam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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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부 1.5 모델 시승이 이제 끝났는데요. 166마력 25.5 네. kg/m 토크. 출력 대비 차가 아쉽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렇게 답답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더군다나 네.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훌륭하고 차체 밸런스가 뛰어나서 네. 출력이 높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출력이잖아요. 요즘 시점에서 보면. 그렇죠. 네, 160마력대니까 좋은 출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 엔진이 머금고 있는 출력을 거의 100% 다 발휘할 수 있게끔 네. 차체가 받쳐주고 또 워낙에 스포츠 성능에서 발군의 어떤 코너리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출력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상쇄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성능 면에서 주행 성능 면에서는 좋은 느낌을 여전히 2.0과 마찬가지로 줬는데 네. 이 문제는 이 브레이크네요. 네, 오늘 저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브레이크 이거는 이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말리부 이전 시승기에서 저희들이 브레이크 쪽이 이제 좀 약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때는 그냥 좀 한 단어로 쓰레기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상세히 설명은 안 드렸죠. 그때 이제 단순히 저희가 페이드 현상하고 또 열에 약한 특성 네.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100마력 중반대 정도에는 맞는 세팅이지 않을까. 네. 200마력이 넘어가는 250마력대에서는 좀 이거는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만 정리를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브레이크하고 그 출력하고 뭔 상관이냐? 그렇죠.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실 텐데. 네네. 출력이 세면 차가 가속이 빠르니까 네. 평균 속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따라서 올라가줘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그래야죠. 낮으면 네. 출력이 낮은 차에 어울린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패드 정도나 뭐 네. 로터를 좀 강화된 부품으로 네. 고성능 부품으로 뭐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 정도였는데 오늘 그 당시에 이제 최초 2.0 모델 시승 때 네. 이게 뭐지? 했었던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죽을 뻔했는데 네. 그걸 몸으로 체감을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는 위에서만 봤죠. 제가 죽을 뻔했다고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고 말았잖아요. 그래요? 처음 그 세션에서 갑자기 제동을 걸었을 때 네. 차가 거의 풀 브레이킹으로 멈춰서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렇게 일찍 올 줄 몰랐어요. 네. 당시 뭐 거의 밸런스적인 어떤 주행을 했었기 때문에 퍼포먼스 주행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풀가속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가 잠긴 시점도 굉장히 급격한 코너도 아니었고 풀 브레이킹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잠겨버리더니 멈춰 섰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멈춰 섰다는 것은 비상 제동을 하고 나서 엔진의 어떤 반응까지 퓨어 컷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완전 정지를 한 이후에 한 1.5초 정도, 내가 1초에서 2초 정도 엔진 악셀도 안 먹고 그냥 세웠다가 좀 있다가 정신 차리고 출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전원을 끊는 거죠. 네, 그렇죠. 말하자면 스위치를 내렸다가 여기 누전 차단기 마냥 그렇죠. 휴지 나간 거예요. 다시 올리는 그런 현상인데 왜 이런 세팅을 했는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비상인 상태에서 페이드가 심하게 오면 제어가 안 되니까 브레이크가 아예 잠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 비상 상황에서는 브레이크 가동이 안 되니까 강제로라도 세워서 그런 어떤 극악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끔 차를 정지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서 고속도로 막 그 쌩쌩 달리고 있고 꼬리 물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이런 상황이 만약에 연속되는 회피 과정에서
브레이크에 열화가 와서 인계점 부근에서 잠기거나 휘을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 네. 와,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오싹하죠. 네. 네. 내가 앞차를 안 받을 수는 있는데 네네. 뒷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시점이 아예 그 브레이크가 열화가 심해서 뭐 메이플 현상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어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네네. 위험하다라고 느낄 때 얘가 잡아줘서 고맙구나 그 레벨이 네, 아니고 그 레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걸 느끼기 전에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에서 네. 기계가 먼저 나서가지고 마치 네. 자세 제한을 잡듯이 네. 확 잡아버리는 잡아버리는 거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뒤에 차에게는 속수무책인 거죠. 그러니까요. 불안해서 네. 언제 브레이크 함부로 못 밟겠어요. 네. 결국은 미국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슨 시뮬레이션을 했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을 해서 이런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안전에 더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넣겠지만 미국 상황을 생각한 거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다시 시뮬레이션 하셔야 네, 됩니다. 네.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가 복잡하고 네. 또 과속도 많이 하고 네. 예,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GM에서 이 부분은 빨리 국내 실정에 맞게 재세팅을 하든가 네. 아예 이거를 좀 없애서 없애는 대신 그냥 이것만 없애면 안 되겠죠? 큰일 나죠. 그러면 이거만 페이드 오면 없애면 어떡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 보강해야 됩니다. 네, 브레이크 보강해야 됩니다. 적어도 뭐 로터까지 손대기가 좀 그렇다면 최소한 패드라도 질긴 재질, 고온 온도에 견디는 재질로. 그렇죠. 네. 네, 패드만 고성능으로 바꿔도 브레이크 담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손을 보셔야 됩니다. 네. 예. 우리가 네. 번호판을 오토기어 달고 달리는 거 아시죠? 나 지금 생각났어요. 아, 그러십니까? 예, 또 딱지를 거하게 끌 뻔했군요. 네, 아이고 참 여러 가지로 참.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세우겠습니다. 예. 오늘 참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근데 이 브레이크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너무 크니까 네. 약간 좀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밸런스를 이렇게 좋게 해놓고 네. 제가 지금 이 3천만 원대 초반, 중반 네. 이 중형 그 양산차 네. 그 보통 편안하게 타는 패밀리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 세단에서 네. 말리부만큼 밸런스가 잘 나오는 차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거의 보기도 뭐, 그래요. 예. 네. 베스트 그룹에 해당할 만큼 전후 밸런스가 좋고 네. 언더스티어도 시종일관 제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말 약하게 네. 언더스티어가 있어요. 아까 너무 좀 웃기고도 슬프다는 게 우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프죠. 아까 그 우픈 상황이 뭐였냐면 분명히 얘 잘 달리는데 네. 브레이크 때문에 달리지 못하는. 아니 그런데 네, 이제 네. 그것도 그거지만 브레이크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고 씻고 있는데 네. 차는 잘 달려. 코너에서 막 트레일 브레이킹 동작이 나오고 뒤가 아주 부드럽게 싹 돌면서 네. 코너를 감아도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진짜 이 복잡한 심정. 네. 왜 차를 이렇게 했을까? 네.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정말 훌륭한 차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정장 다 차려입고 멀쑥하게 네. 모신을 신고서 차를 내보냈다. 네. 뭐 이렇게 보여지는 네. 상황이에요 네. 지금. 네. 네. 어쨌든 GM 쪽에서 이거는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한국 상황에 맞는 로컬 정책을 다시 재고해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차는 예전하고 달리 하드웨어만 좋다 그래서 차가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받쳐줘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냐면 네. 곧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자율주행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같은데 나올 때 미국 상황만 고려하고 나온다. 그럼 한국 상황 완전 사람 죽으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다져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선만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예 그냥 전혀 환경이 다른 세팅을 가지고 와서 그냥 너희들도 이거 써. 이건 좀 아닌 거죠. 네. 뭐, 변속기는 제가 오늘 두 번째 타봤잖아요. 네.
첫 번째 탔을 때는 너무 적응이 안 됐는데 특히나 서킷에서 지금은 적응을 하셨죠? 오늘은 얘 2000mm 내가 누르주면 되는구나. 그것도 좀 웃픈 얘기네요. 네. 미리 2000 좀 빨리빨리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뭐 스포츠 주행이었기 때문에 네. 더 높은 RPM에서 변속을 해야 돼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요즘 저번에도 우리가 시승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TCU가 ECU랑 같이 동작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통합 제어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제 변속기 성능만 받쳐준다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말리부 이 변속기는 약간 좀 느려요. 많이 느리죠. 예, 그러니까 네. 토크 컨버터 순례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네. 변속 그 타이밍 이거는 좀 속도 자체도 느립니다.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운전할 것 같으면 뭐 우리가 트랙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2초 정도의 어떤 딜레이 이런 현상까지는 아니고 네. 뭐 많아야 한 1초 정도? 네. 뭐 그 왔다 갔다 뭐 그런 지연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불편해하시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은 불편해하시죠. 네. 네. 그래서 요 어떤 변속 지연 문제, 요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요거는 뭐 그냥 저냥 참을 수 있는 문제고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지만, 브레이크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리부 1.5를 가지고 우리가 트랙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좀 그 다른 목적으로도 가지고 와서 이제 동작을 좀 살펴보려는 목적도 있었죠? 그렇죠. 네. 네. 말리부 자체의 주행 성능 1.5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네. 브레이크가 정말 이 차가 진짜 브레이크가 그런 형상이 나오는가를 네. 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랜저의 코너링과 얘의 코너링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그랜저 IG 우리가 이전에 시승을 마치고 나서 코너링을 할 때 이제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코너에 맞춰서 이제 하중 이동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중이 걸리는 바퀴 쪽이 전륜 구동은 대부분 이제 뭐 마이너스 캠버가 나올 수는 없어요. 네. 세팅상 네. 나오기가 아주 어렵죠. 특히 맥퍼슨 스트러시인데다가 그렇죠. 뭐 샤프트도 연결돼 있고 또 뭐 변속기도 엔진 옆에 붙어 있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재검토를 해보자고 하게 된 계기가, 네. 사실은 스테빌라이저를 뺀다는 그 자체가 솔직히 상상하기 힘든 시도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또 이것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네, 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스테빌라이저를 빼니까 롤 강성이 좀 우리가 좀 빼긴 너무 많이 뺀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의 결론을 그렇죠. 내렸는데, 네. 그렇다면은 롤 강성을 조금 덜 빼면 얘가 언더가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남아있을 언더 스티어 경향의 이유는 뭘까? 말리부는 정말 좋았는데, 네. 예. 그러면 그랜저가 말리부처럼 좋은 코너링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될까? 네. 라는 걸 보고 이제 그 그랜저 영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앞바퀴에 좀 롤이 많아졌을 때, 네. 예. 그 플러스 캠버가 좀 확연하게 보였잖아요. 그 플러스 캠버가 일상적으로 잡히는 어떤 각도보다 약간 좀 더 듯한 네네,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전륜 구동임에도 언더스티어가 상당히 제어가 됐었고, 네. 뉴트럴 성향에 가까운 동작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게 전륜 구동이지만 네. 그러니까 코너링 시 하중 이동이 걸릴 때 네. 마이너스 캠버 비슷한 동작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살짝 했었어요. 최소한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중립 정도. 예, 뭐 직각으로 그냥 뭐 뉴트럴로 그냥 네. 그 정렬이 되든가, 네. 아니면은 마이너스 쪽에 좀 가까운 동작을 보여줘서 언더스티어가 이렇게 잘 억제가 되는 게 아닌가. 네. 물론 뭐 전후롤에 따른 뭐 슬립 각도 잘 맞고, 네. 밸런스 차체 밸런스 자체도 잘 맞았기 때문이겠지만, 네. 그것도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랜저보다 캠버가 약간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이렇게 확연하게 좋아졌다 이 말리부가 예. 그랜저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대했던 그 마이너스 정도까지는 캠버 아니었어요. 예. 동작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캠버 쪽은 아니고, 역시 말리부도 플러스 캠버 특성이 나오는데, 네. 그랜저보다는 좀 나은 동작인 거는 같아요. 네, 같은 예. 롤을 봤을 네, 때. 그래서 훨씬 그 각도 자체도 작고, 코너로 빠져나갈 때의 바퀴의 변동폭, 네. 이런 것들이 좀 작다라는 느낌이 이제 육안으로.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 눈이 계측기가 아니고, 맞습니다. 어떤 뭐 기준선을 확실하게 네. 해가지고 뭐 이게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측 도구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확실하게 어떤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영상을 계속 면밀하게 관찰해 본 결과 역시 플러스 캠버 쪽에 영향이 좀 덜했기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좀 제어가 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그런 어떤 아주 미세한 작용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어떤 그 동작 차이도 결과론적으로는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캠버가 우리 보통 승용차들은 제로 캠버 정도 되고 그 서킷에 들어온 차들은 캠버를 좀 세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와인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캠버를 세워서 한 1.5도 정도를 준다든지 서킷에 들어오는 차들은 한 2도 조금 넘게 준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시합을 할 때는 풀 튜닝 시합을 할 때는 3도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3도 되면 확 꺾은 게 눈에 들어와요. 발을 바깥으로 마이너스 캠버는 안짱다리, 플러스 캠버는 오다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눈으로 봐서 그렇게 썩 티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 그랜저랑 이 말리부랑 캠버 차이가 뭐 기껏해야 한 0.5도 정도 나지 않겠는데 0.5도도 영향을 미쳐요.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는 전륜 대비 후륜과 전륜의 어떤 밸런스의 어떤 구조와 그 후륜 대비 강하게 가져간 거와 하중을 받았을 때 하중을 받는 그 바퀴 쪽에 플러스 캠버가 좀 더 명확하게 작용을 하면서 언더스티어가 좀 커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전후 롤 강성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링크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륜 대비 후륜 쪽의 슬립 앵글 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절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세팅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하중 이동을 할 때에도 하중이 걸리는 쪽에 플러스 캠버가 좀 덜 발생하는 그런 세팅으로 지오메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한 그런 코너링 포스를 보여주지 않았나. 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링크 구조가 글랜저하고 말리부하고 약간 다른 게 제가 보기에는 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지오메트리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부분들은 정지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눈으로 보여지기에 이쪽 토인 컨트롤이 말리부가 조금 더 마일드하고 그랜저가 조금 더 좀 더 토인을 컨트롤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국산차가 뒤를 돌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뒤가 살짝 돌아가게 되면 그 초보라든지 경험이 없는 운전자들은 당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차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차가 스핀하겠구나라는 위험할 정도로 돌아가면 문제지만 핸들을 돌렸는데 차가 회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회두가 되는 정도로 돌려주는 거는 운전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회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하여튼 그 우리나라 차들의 어떤 링크 구조라든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의 어떤 대략적인 설계를 보면 좀 보수적인 경향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뒤는 절대 날아가면 안 돼. 뒤는 절대 돌리면 안 돼. 뒤는 절대 잡고 있어야 돼. 안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뒷바퀴와 앞바퀴 쪽의 간극, 그 슬립각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앞바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뒷바퀴의 접점은 저쪽 뒤에 있고 앞바퀴는 옆에 있고 그래 버리니까 결국 거기에 오는 부담 하중은 다 앞바퀴 쪽에서 감당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하중이 더 앞바퀴 쪽으로 부담을 주니까 그래서 또 플러스 캠버가 더 도드라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후륜 쪽, 링크 쪽을 보수적으로 세팅하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떤 특유의 어떤 세팅 방법도 약간 좀 그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뒤가 미끄러지면 큰일 난다는 그 컨셉을 조금만 누그러뜨려 주시면 뭐 제가 볼 때 현대가 기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좋은 차, 얼마든지 재밌는 차, 훌륭한 차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대차를 타게 되면은 그 100km, 120km 그 어떤 일상적인 영역에서 안정성은 뛰어난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불안감이 증대가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그 선에서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는데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밸런스를 좀 더 잘 잡아야 되지 않나.
좀 공격적인 네. 그런 세팅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그 말리부 2.0 같은 경우에는 네. 100km 이하에는 되게 조용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차들은 100으로 달리나 120으로 달리나 150으로 달리나 네. 주행풍이라든지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게 비슷한 차가 있고 네. 근데 말리부 2.0을 탔을 때 100km 정도까지는 굉장히 안락한 차였거든요. 네. 근데 120 정도를 넘어가면서 바람 소리 많이 들리고 특히 타이어 소음 네. 많이 났잖아요. 네. 지금도 보면은 뭐 딱지 떼실 속도로 지금 달리시는 것 같은데. 네, 약간 뭐 벌금이 많이 나오는 정도는 아니고 네. 약하게 나올 정도로는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근데 벌써 소리 나잖아요. 소리 지금 커졌거든요. 도드라져요. 바람 지금 소리가. 갑자기 풍절음이 증가하고 네. 노면에서 타이어가 노면을 타는 소리가 네. 위로 이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네. 이 속도가 높으면 지금도 이제 콘크리트 도로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네. 이 구간에 오니까 굉장히 타이어 소음이 도드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미국 기준으로 보통은 65마일, 네. 좀 그 남부 지역으로 가면 75마일. 네. 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한 110, 120, 그 정도가 한 이제 제한 속도거든요. 75마일, 물론 이제 80마일로 달려도 좀 봐주긴 하는데. 네. 근데 그 법적인 기준 안에서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 기준 넘어가면 나는 몰라요. 뭐. 네, 그래서 노면 소음 타는 문제가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속도가 증가할수록 소음도 비례하고 네. 소음 정도가 좀 평균치보다는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1.5도 동일한 특성, 뭐 그바 2.0이나 2.5나 뭐 동일한 게 맞겠죠? 특성, 네. 주행 특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엔진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166마력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주행할 때 5000rpm씩 쓰는 일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5000rpm 정도까지의 이 출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5500rpm이 이제 뭐 수치상으로는 거의 피크를 찍는 그 접점이라고 하는데 네. 뭐 고속에서 변속기가 잘 안 받쳐주니까 네. 이게 성능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좀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하죠. 네, 그래서 역시 변속기만 좀 8단 아이신 쪽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네. 지금보다 체감 성능이 훨씬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일상적인 용도로 쓰기에는 지금 이 성능도 그냥 뒤에 놓고 탈 때는 별 문제 없어요. 네, 크게 뭐 불편하거나 아쉽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66마력이 나오나? 충분히 나온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직진만 하지 마시고 이게 와인딩을 해보시거나 스포츠 주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체감 성능이 더 와닿아요.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물론 브레이크를 마일드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속도를 많이 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밸런스를 쓰라고 만든 밸런스인지 아니면은 그냥 심리적으로 내 차는 밸런스가 좋은 차야라고 하는 그 밸런스인지 그 브레이크 때문에 조금 아니까리하긴 한데 어쨌든 브레이크만 개선이 된다고 치면 이 차의 가치는 한결 더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솔직히 미션은 아쉽긴 하지만 뭐 참고 쓰라고 치명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이 정도 참을 수 있어. 나머지가 좋으니까 뭐 그냥 눈 감고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뭐 이런 거기까지는 좀 눈 감아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확 끼어들고 또 황당한 어떤 그런 세팅이 딱 그렇죠. 들어오니까 추천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현실감 있게 느끼시게 하려면 지금 이 우리 가는 길이 국도잖아요. 한 150으로 올리셔서 풀 브레이킹 한번 해보시죠. 해볼까요? 한번 야 이사를 시승하다 처박혔대 이런 소리 나면 지금 차들이 많은데 탈진 몇 번 하시다가 풀 브레이킹 하시면 그러면 다음에 저 생명보험 빡빡하게 들어놓고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 2배가 되니까 행복도 2배입니다. 같이 그래요? 가셔야죠. 다시 결론을 한번 내려보실까요? 말리부 어떤 차라고 보십니까? 그때 제가 마지막에 느낌이 요새는 미국 애들도 코너를 도나? 그렇죠. 그 말이 여기에도 이 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코너링 좋습니다. 잘 돌아요. 잘 돌아요. 정말 잘 돌아요. 돌아요. 뭐 이 급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잘 돕니다. 그러나 제일 심각한 게 브레이크. 얘는 어떻게 소비자들이
바꾸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네. 근데 브레이크를 더 성능 좋은 거로 바꿀 수는 있으나 네. 이 세팅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브레이킹을 걸거나 퓨어 컷을 하는 네. 어떤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로직을 바꿀 수는 없죠. 네.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네, 모르죠, 솔직히. 네, 그리고 브레이크가 야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때려 죽여도 못해 하고 뻗을 시점이 아니었어요. 네. 충분히 레인지가 남아있는 맞아요. 상황에서 네. 저희 때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마치 네. 갑자기 들어온 것처럼 훅 들어왔단 말이죠. 네. 아직도 좀 있어, 아직도 네. 괜찮아 하는 이 시점에서 네. 갑자기 운전자 네가 뭘 알아 하고서 훅 들어왔단 그렇죠. 말이죠. 네. 네. 이거는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패드 네. 바꿨을 때 좋은 걸로 바꿨을 때 얘가 개입을 안 할지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걸 장담할 수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팅은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조사에서 이거 강제로 걸어놓으시면 안 돼요. 네. 네. 뭐 강제로 걸어놔서 운전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안전을 도모하게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운전자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끝까지 상황을 컨트롤하면서 회피할 수 있도록 네. 예, 이 기능은 제어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성능을 업시켜야 돼요. 네, 이걸 네. 뭐 그래? 그럼 풀어줄게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풀지 말고 네. 패드든 로터든 아니면 네. 둘 다 강화시키면 좋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다른 동작을 보여주게 될 때 비로소 말리부는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이나 지인들에게 차줬습니다. 네, 드라이브 특별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해요. 즐기세요라고 네.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고려해 보십시오.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좀 심각하게 조언을 해드릴 것 같아요. 네. 네. 삶의 괴로움을 느낄 때 속도 내라고 할 만한 차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랜저 IG에서 과도하게 발생했던 순정 상태에서 언더스티어가 네. 전륜의 롤 강성 때문인지 네.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요인도 있는지 일단 해서 롤 강성을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거는 네. 맞는 설정인 것 같고요. 확연하게 보이는 플러스 캠버, 그러니까 하중 이동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그 플러스 캠버 쪽이 다른 차에서도 영향이 클까를 비교를 해본 결과 네. 말리부 쪽에서는 육안으로는 좀 작아 보였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코너링 포스가 좋았던 것이 또 언더스티어를 제어하는 것이 괜히 나온 동작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요게- 100% 확신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럴 것 같구나라는 네. 심증인 거죠. 아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그거를 예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더라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동작을 하는 것 같다라고 심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교를 해보려고 와서 두 개의 동작을 비교를 해봤고 네. 저희 관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랜저가 두 가지 부분, 다시 말하면 전륜의 어떤 롤 강성을 약간 좀 비율에 맞게 덜어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중 이동이 발생했을 때의 어떤 그 차륜의 거동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안정적으로 네. 세팅을 다시 하게 되면 그랜저도 사실 기본적인 과속 방지턱 그렇게 우아하게 넘는 차 어디 있어요? 네, 말리부가 오히려 그랜저보다 과속 방지턱을 넘는 느낌이 좀 거칠었어요. 네. 오히려. 네. 그런데 실제로 주행 시에는 말리부가 그랜저보다 롤이 좀 더 허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오메트리라는 부분,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복잡하면서 네. 결과를 쉽게 하나로만 볼 네, 수는 없어요. 못하는 부분은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후륜 얘기를 하면서 뭐 네. 링크 뭐 어쩌고 뭐 이런 네. 얘기를 토인토아웃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은 전부 가정입니다. 네. 가정이고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건데 네. 뭐 실제로는 증명을 수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네. 실제 거동에서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떤 자동차들은 좀 보수적이고 네. 너무 소극적이면서 가용 영역 내에서 안전빵 위주로 네. 간다. 네.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건 네. 맞아요. 해외 브랜드 이 업체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소비자들 그렇게 수준 낮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 절대 눈 낮지 않아요. 자동차를 보는 시각이나 지식 네.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깜짝 놀랄 수준이라고 느끼실 만큼 발전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의 수준을 절대 낮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에 걸맞는 세팅해 주시고요. 걸맞는 대접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세밀하게 가져가 주십시오. 한국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만약에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안 보이는 부분에서 수익 증대를 위해서 장난질을 하지 않나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의 수준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승이 감사합니다. 끝난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 영상을 분석을 하고요.
또 혹시 놓친 게 있는가, 또 보완할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게 되면 또 말리부 들고 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또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 또는 이제 네. 크루즈로 또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무슨 또 다른 또 뻘짓거리가 있어서 갔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상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